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펀맨 2기 리뷰를 1화부터 12화까지 모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그라들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화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9일 화요일 새벽에 드디어 원펀맨 2기가 시작됐습니다. 와, 전투씬이 어떻게 나오려나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PV에서 봤던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장면들만 포함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PV 영상을 보고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았어요. 이거 뭐 거의 마블급 예고편으로 낚아버렸어요.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여기죠. 그런데 실제 방송에서는 꽤 괜찮게 표현이 됩니다. 다음 장면도 PV에서 볼 때는 어색했는데 앞부분이랑 연결해서 보니 꽤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1기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술력의 한계를 나름 지혜롭게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나올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다행입니다. 어찌됐건 정말 다행이고 1기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흐름에 방해가 안 될 정도의 퀄리티의 액션만 잘 표현해 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엔딩 크레딧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한 장면씩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무이 플라즈마, 그리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괴인공주 초에스, 본신에게 먹히는 간리키가 보이죠? 다음은 진해 장로. 진해 장로 등장은 확정인 것 같습니다. 메탈라이트인데 누구한테 당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 리메이크에는 없는데 오로치와 전투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장면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만약에 오로치와 싸우는 장면이라면 만에 없는 장면들을 애니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121화에 괴인 옆에 괴인들이 제트시로 왔다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사이타마에게 몰살되어 버리는, 이거 역시 진해 장로 거의 바로 전입니다. 자, 타치마키가 드디어 나옵니다. 더 어려졌어요. 윈드와 플레임도 나와요. 아마도 소닉이 괴인세포 먹는 장면도 나오지 않을까. 이 장면이 나온다는 건 진해 장로 마지막 부분까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고우케추도 나오죠. 개인적으로 고우케추랑 싸우는 장면이 나왔으면 하는데 왠지 나올 것도 같아요. 메탈라이트 장면이나 고우케추처럼 만화에는 생략됐던 장면들이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괜히 기대가 돼요. 그리즈냥도 나오는 번외편 개인이죠. 타치마키가 좀 이제 뾰로통할 때 나오는 그림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슈퍼파이트 출연자들, 제노스 대 가로우 장면 괜찮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만 뽑아준다면. 자, 오로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오로치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점인데, 진해 장로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가로우 대 오로치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 괴인 옆에 집회 장면에서 각성 바퀴벌레를 먹는 장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은 2기의 끝은 사이타마가 진해 장로를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대로만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회차를 거듭할수록 전투 장면을 조금씩 개선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기 2화 재밌게 보셨는지요? 사이타마 대 후부키랑 제노스 대 소닉을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JC 스태프가 최선을 다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제노스 대 소닉은 꽤나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 영상에 댓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한 것보다는 액션을 잘 뽑아줬는데 눈이 아프다라는 의견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보면서 어떤 장면은 어떤 움직임인지 알 수 없는 장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액션 장면들을 천천히 한번 봤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노스와 소닉이 싸우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머신건 블로우,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잘 모르겠죠? 어떤 장면인지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 느리게 감아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잔상이라고 해야 되나? 잔상들이 많이 남아요. 무언가 휙휙 지나가는데 다음 장면, 이 장면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죠. 2화의 최고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도 보시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전 장면과 다음 장면이 겹쳐지게 잔상이 남아요. 보시면 아마도 이것 때문에 눈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장면들은 무난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는데 이런 연출이 없다면 되게 밋밋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반면에 좋았던 점은 성우분들의 연기력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중간중간 보여주는 작화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만화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그리고 이런 일상 장면들을 애니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킹의 이런 모습도, 킹의 성우분이 너무나도 킹을 연기하고 싶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애니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아닐지. 물론 저도 팬으로서 아쉬운 부분들을 표현하고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냐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JC 스태프 이분들이 이건 내가 그냥 대충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나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리뷰. 안녕하세요. 가로우의 각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JC 스태프가 먼저 각성을 했습니다.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우 대 탱크톱 마스터랑 A급 히어로와의 전투씬은 3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원작보다도 좋은 장면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탱크톱 마스터가 등장하고부터 갑자기 기존 액션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솔직히 더 좋아질 거다 긍정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크게 그렇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 예상 바뀝니다. 마치 1기 액션을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심지어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는 원작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리메이크 원작이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됐는데 애니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대박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원작은 그냥 살짝 보여줬거든요. 근데 애니에서는 더 상세하고 세련되게 표현됐어요. 그리고 가로우 성우분이 진짜 이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미도리카와 히카루라는 분인데요. SQ 使っちまったか。ジジイの顔がちらつくから使用は避けたかったけど 목소리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건담 윙 히어로 유이랑 사이버스타 마사키 안도를 맡으셨던 분이더라고요. 액션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로우가 A급 히어로 황금볼이랑 바네이기랑도 대결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도 원작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애니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면 거의 극장판 수준 아닌가요? 바네이게 장면도 원작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제가 JC 스태프의 다른 작품들을 원펀맨처럼 상세하게 본 게 아니라서 어떻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1화나 2화에서 보여준 연출력보다는 지금이 사운드 효과도 그렇고 월등히 높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화에서 배경음악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그런 부분도 꽤나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다음 화에 바로 적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고 지난화에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화도 아름다웠어요. 전체가 다 그렇다면 거짓말이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잔혹한 장면인데 평온하게 햇살이 비치는 이 장면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기는 저는 극장판 애니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아우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직업병인가?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소소한 재미를 주는 부분인데 오프닝에 보면 거의 끝날 때쯤에 캐릭터별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뭐 보여줍니다. 1화는 타츠마키고 2화는 동재고 3화는 후부키죠. 다음 화에는 누가 될지. 자 요번에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원펀맨의 계기로 JC 스태프가 어떤 액션씬 망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원펀맨도 좋고 JC 스태프도 좋고. 자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 지난화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아쉬웠죠. 저번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2기는 개인전보다도 사람 대 사람의 전투씬이 더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는 것도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 살펴보면 확실히 대개인전보다는 사람 대 사람의 전투가 액션씬이 좀 더 괜찮았죠. 뭐 이번에는 조금 아쉽기는 해도 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저는 멈춰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 원펀맨 2기 4화는 대체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많았죠. 금속 배트가 메인일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니가무시가 이번 화의 메인이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어요. 오프닝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 아저씨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실버팡의 2번 제자로 유수 암세권을 배웠는데 가로우에게 두들겨 맞고 도망쳤다고 해요. 인상이 되게 험하죠. 요게 지독한 근시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찡그리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사이타마가 차란코인 줄 아는 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고 닥터 슬럼프의 요 캐릭터를 모티브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속 배트와 진해 선배의 전투씬이 있었죠. 우선 전투 장면은 뭐 무난하게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효과음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죠. 보시면 찹찹찹? 채찍으로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잘 보시면 진해의 발은 아니고 이렇게 기다란 더듬이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음을 넣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뭐 효과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울리는 소리가 있는지 한번 재미로 넣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가 제일 낫죠? 원본이 그래도 제일 낫죠? 계속 듣다 보니 이런 효과음을 넣은 게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진해 장로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번 화에서 가장 공들인 장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생방 때는 저는 스마트폰으로 봐서 작은 화면으로 봤거든요. 처음에 이거 보고 와 이거 3D인가? 화면이 작아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다른 배경이랑 이질감이 들진 않을까 했는데 다시 보니 잘 표현해냈죠. 다만 이제 막 진해 장로가 등장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원작에 비해서 어떤 그 웅장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메탈라이트가 공격하는 장면도 있고 제너스와의 전투씬, 실버펜과 봄, 그리고 사이타마의 장면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무술대회도 보고 싶고, 아 그리고 번견맨 대 가로우 짧게 나오겠지만 되게 궁금합니다. 특히 번견맨이 어떻게 나올지. 제 바람은 번견맨의 비중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하는. 제 리뷰는 여기까지. 5화 재밌게 보셨는지요?
저는 보통 이제 자막이 없더라도 생방은 무조건 보거든요. 이번에는 피곤해서 그런지 잠들어 버렸습니다. 눈 뜨니까 아침. 그러다가 이제 어제 봤죠. 지금 커뮤니티에서 5화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화였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드디어 기대를 모았던 가로우 대 금속 배트 장면이 있었죠. 솔직히 조금 기대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투씬이 간단하게 표현되는 장면이 몇 있습니다. 어찌 보면 1화 때부터 익숙해진 장면이라서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익숙해졌는데,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건 작화가 조금씩 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나름의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보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장면들이 몇 있죠. 이 장면도 커뮤니티에서 많이 거론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코뿔소 레슬러도 첫 등장에 좀 충격, 원래 이런 모습이었나? 그랬는데 추후에는 제 모습을 찾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원작에서 보던 가로우의 이미지, 그리고 괴인의 이미지, 내가 기대를 했던 가로우의 모습은 이런 거였는데 조금 다르게 비춰지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좋게 표현된 장면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 장면도 그렇고 괜찮죠? 이 장면도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이 디테일. 자, 그런데 여기서 JC 스태프의 장기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 5화를 볼 때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자면 가로우 대 금속 배트 싸움, 아이고 좀 난해한데. 그러다가 금속 배트 여동생 젠코가 등장하죠. そうでしょちょっとやめようよもうわからずやあれお兄ちゃんもしもーし 너무 귀엽게 나왔죠. 내가 그 전에 뭘 본 거지? 그리고 젠코를 보고 기분이 풀렸어요. JC 스태프 이분들이 또 이런 걸 잘하시네. 매력을 또 잘 살리셨죠. 무술대회 장면도 그렇고 이번 화에서는 사이타마의 활약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도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꽤 재밌게 봤습니다. 링링도 기대 이상으로 나왔고 특히 제노스가 박수치는 장면에서는 터졌어요. 그리고 기대를 모으던 괴인이죠. 피닉스 나우. 기대했던 거랑은 색상이 조금 달랐는데 너무 알록달록해. 조금 아쉬웠지만 반면에 목소리는 또 엄청 좋아요. 들어보시죠. 我々は敵ではない。これを見ればお前も興味が湧くはずだ。知らん。ムカデ長老、目的は果たした。そろそろ引き上げるぞ。 나중에 이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는. 확실히 이번 화에서는 2기 자체가 원래 전개가 굉장히 빠른데 동시다발적으로 괴인이 등장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전개가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화기는 했지만 지난화에서 하면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1기와 비슷한 분량으로 간다면 약 7화 정도 남아있는데요.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남은 장면들을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자, 드디어 슈퍼파이트 무술대회 그리고 히어로와 괴인과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화에서는 장면 전환도 많았고 이번 화에서는 한 장면마다 시간을 꽤 할애해서 최대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쉽다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서 모니터링 하나봐요. 바로바로 수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아닌가? 원래 계획했던 건가? 자, 그러면 머퍼맨 2기 6화 리뷰 시작합니다. 드디어 스유류가 실력 발휘를 합니다. 기존의 액션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화는 장면 전환을 빠르게 하기보다 한 장소에서 발생된 장면을 최대한 연속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원작이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요. 커뮤니티를 보고 알았어요. 슈잉의 한 후보키 팬이신 분의 글에 따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술대회와 제노스와 괴인의 전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부분.
애니에서는 이 볼텐, 게틀린, 데브, 그리고 초제 장면들을 연결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제노스의 전투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원작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시면 볼텐이 전기 쇼크로 승리를 거두고 바로 제노스가 전기 공격으로 괴인을 처치하는 모습, 게틀린이 연타로 이기는 모습 후에 제노스가 더 강력한 머신건 블로로 괴인을 처치하는 모습, 다음은 데브의 보디프레스를 보여주고 제노스의 로켓 스탬프, 초재 선수가 나오고 옷과 비슷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괴인을 제노스가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무술대회랑 히어로와의 실전 전투가 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은 장면인데 요게 이제 생략돼서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원작대로 한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電気ショックボルテン選手の勝利です。ガトリン選手の超高速連打が炸裂。ハムキツ選手ついにダウン。今度は開始早々デーブ選手の必殺ボディプレス。ロケットスタンプ。ここでレフェリーストップ。強いジョゼ選手。金にもう一匹いるはずだ。激痛に苦しむか。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정신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장면인데요, 각성 바퀴벌레전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정말 궁금했는데 역시 아오키 케니치로 씨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타츠마키가 등장합니다. 후보키 대사를 보니까 데미지를 받으면 타츠마키가 알고 오나봐요. 이때도 데미지를 받았던가? 근데 위기의 순간에는 타츠마키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등장하면 좀 그랬고, 그리고 중간중간 웃음을 주는 장면들이 몇 있습니다. 액션 애니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요게 은근 유머를 시도한 부분이거든요. 괴인 전문가가 이름이 남모 이에네인데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진행자가 물어보는데 계속 말을 안 하죠. 남모 이에네. 그리고 색칠을 하니까 이거 프리저 부하가 아주 따뜻한 장면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가 고우 캐츠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어떤 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졌는지는 안 나오지만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원작에서는 느낄 수 없던 것들이니까 좀 좋았어요. 후반부에는 스네이크와 스위류의 대결이 시작되고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あんたこそなんでヒーローなんかやってんの？その程度の実力でなんだと。ヒーローがいようがいまいが生き残る人間は生き残るし、怪人がいようがいまいが弱い生き物は淘汰されていく。だったら怪人に襲われてる人々を放っておけとでも言うのか。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의 말대로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히어로는 필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후반부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화에서는 드디어 번견맨과 돈신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쉽다는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물론 저도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충격? 이질감이 들 때가 생방을 볼 때입니다. 왜냐면 원작도 나름 많이 보다 보니까 원작의 장면들이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봐왔던 장면들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리뷰 준비 때문에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나쁘지 않아요. 제이씨의 적응을 한 건가? 매화 나름 재밌게 보고는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 2기 7화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S급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화나 지지난 화에서는 히어로들이 꽤 고전을 했는데 역시나 S급이라 그런지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B급은 간단하게 처치하면서 A급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특히 요 구동기사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구동기사는 오리지널에서도 그렇고 리메이크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두 발로 다니는데 사용하는 기술은 전술 변형이라고 해서 저런 걸 들고 다닙니다. 이걸로 켄타우로스 같은 형태로 기동력을 올린다든지 무기로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자력인가 이게 뭐 합체 로봇 같기도 하고 연출이 꽤 괜찮죠. 그리고 정보 부족이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괴인에게도 정보를 물어보고 이후에도 정보 부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이보그라서 그런지 정보에 집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급 히어로들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죠. 요 A급 히어로들은 제가 예전에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검성의 모임 장면. 멤버는 미치린, 아마레, 잠바이, 하라기리, 아토믹 사무라이인데요. 이 검성애가 5명의 검객이 서로 경쟁하면서 실력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토믹 사무라이가 도움을 요청할 정도면 꽤 실력이 있는 분들로 보이고, 하라기리의 경우 괴인 세포를 먹고 괴인화를 했는데 추후에도 나오지만 바쿠잔이 괴인화를 하면 용급이 되고 고우캐츠도 용급이죠. 그리고 플레임과 윈드가 괴인화 되기 전에 B급입니다. 그리고 괴인화하면 용급. 아마도 하라기리도 용급으로 추정되는데요. 아토믹 사무라이가 간단하게 처치해버리죠. 역시 S급 4위. 자, 그리고 드디어 사이타마와 스이류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스이류의 흑역사가 좀 나왔지만, 자, 여기서 이번 화의 최고 명장면과 함께 사이타마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不純物そんなもん関係ねえよ。やりたいことやってんのはお前だけじゃねえぞ。水流って言ったっけ。俺からも一つアドバイスしてやる。楽しむのが目的ならそれ以上強くならない方がいいぜ。 즐기는 게 목적이라면 그 이상 강해지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1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사이타마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しかし俺は今悩みを抱えている。日々感情が薄れていくのだ。恐怖も緊張も喜びも怒りも感じなくなってしまった。力と引き換えに人として大切な何かを失っ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 사이타마가 평소에는 멍한데 진지할 때는 또 이렇게 핵심을 찔러요. 솔직히 요번에는 번견맨의 전투를 기대했는데 아마도 마지막 장면을 보니 다음 화에 나올 것 같습니다. 번견맨이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얘 되게 강합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화도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못 보겠다라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너 잘 만든 애니를 별로 못 봐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애니를 아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꽤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라든지 좀 시간이 남을 때 넷플릭스에 있는 애니들은 자주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조조를 다 봤고, 그리고 원펀맨 1기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한테 원펀맨의 첫 시작은 1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쁘게 말하면 막눈이고 좋게 말하면 적응이 빠르다 정도. 아, 그리고 이 막눈이라는 게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영상은 2기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에이 뭐 액션 개떡 같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원펀맨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게 어찌 보면 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자, 그러면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제가 기대했던 스이류 대 초제의 전투 장면이 나왔습니다. 초제가 괴인 세포를 먹고 괴인이 됐죠. 얘는 기본적으로 A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 레벨이 거의 B급 상위권 정도로 예상됩니다. S급 1인이나 A급 10인이 상대 가능한 레벨이죠. 요 전투 장면은 나름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탄 같은 걸 날리는데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스위류는 이걸 막아내고 초제를 제압하죠.
B급 상위권으로 추정되는 초제를 제압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스위류는 S급 히어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메이크 당시 초제가 꽤나 인상적이었던 게 전투력 측정기 역할이기도 했지만 바로 이 에너지탄입니다. 작가님 언급에 따르면 1기의 백신맨이 도시를 공격한 이것과 오리지널에서 홈리스 황제의 광탄이 같은 종류라고 해요. 자연 발생적 괴인인 백신맨과 인위적으로 괴인이 된 초제의 공격이 같은 종류다. 그리고 홈리스 황제도 오리지널에 따르면 괴인 세포를 먹고 괴인이 된 게 아니죠. 노숙 생활을 하다가 신이라는 존재에게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원펀맨에 등장하는 괴인은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떡밥들이 있는데요. 괴인 세포가 신의 피부랑 비슷하게 생겼다라든지 유명한 장면이죠. 오리지널에서 사이타마가 가로우를 하늘로 날려버리는데 뭔가 온다라는 말을 해요. 이후 가로우가 떨어지는데 사이타마는 계속 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로우를 보게 되죠. 가로우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느꼈다는 건데, 그 존재가 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 신에 대해서는 리메이크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기에서는 괴인 세포가 오로치랑 같은 색깔이죠. 이러면은 신도 분홍색이 분홍색. 자, 그리고 번견맨이 나왔습니다. 강아지의 특성답게 냄새로 이제 괴인을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긴가민가 한 것 같죠? 인간인지 괴인인지. 저는 그래도 애니메이션 최초로 번견맨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지만. 자, 그리고 후반부에 스낵과 맥스가 스위류를 도와주죠. 이미 스위류처럼 스낵과 맥스도 고우케츠가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이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위류는 도망을 가고 이 둘은 맞서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히어로의 자질은 강함이 전부는 아닌 것 같죠. 스위류 성우분의 연기는 대단합니다. 助けてくれ怪人がここに怪人がいるんだ誰かいませんか怪人に襲われてるんだお願いだ怪人がいるんだヒーロー 아쉬웠던 점은 생략된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요 전투 장면이라든지 스위류와 바쿠잔, 그리고 바쿠잔과 고우케츠의 장면들, 이 생략된 장면들은 리메이크 만화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 자, 이번 9화, 일본에서는 21화죠 1기 12화에서 이어지는 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원펀맨이 점점 귀여워지는 듯한 느낌이. 자, 오늘은 애니에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보충해드리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이타마가 등장합니다. 2화에서 한번 싸우고 7화 만에 제대로 된 전투를 보여주죠. 요번에는 확실히 사이타마의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바쿠잔을 만나는데 お、誰どっかで会ったっけ うるさい 애니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원래는 바쿠잔의 대사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졌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 비겁한 수를 써서 날 기절시킨 거겠지. 끝까지 얼굴을 기억해내지 못한 사이타마에게 또다시 한 방에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나와서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결국 고우키츠와의 장면은 나오지 않았어요. 원작을 그대로 따라갔죠. 리메이크도 이렇게 생략이 된 이유가 원작가님이 이런 연출을 원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단행본에서는 이 장면이 공개가 됐죠. 실제로 구현됐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화에서 번견맨과 싸웠던 가로우가 만신창이가 돼서 나오죠. 애니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지만 가로우가 도망칠 수 있었던 게 번견맨이 큐실을 빠져나오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마치 동물이 자기 영역만 지키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듯한
요게 일본의 충견 하치공이라고 있는데 이 하치공을 패러디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번견맨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번견맨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오리지널이 될 텐데요.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화에서 최고의 장면이라고 해도 될 텐데요. 역시나 아오키 씨가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다른 만화가 돼버렸죠. 2対1俺を襲うということ 여기에 닌자 2명이 등장하는데 플래시나 소닉처럼 스피드를 활용한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이 플레임이고 오른쪽이 윈드인데 여기서 닌자 마을에 대한 힌트가 조금 나오죠. 플레임과 윈드는 황금의 37기라고 하고 최후의 44기 생존자가 소닉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44기 소닉을 제외한 나머지 수련생들은 죽은 것 같죠. 나중에 플래시를 만나면서 알려지는데 44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플래시라고 합니다. 결국 44기는 플래시와 소닉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자세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플레임과 윈드가 살아나는데 아마도 닌자 마을에 대해서 더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재밌게 봤습니다. 계속 돌려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얘가 마샬 고릴라인데 제 레벨은 호입니다. 그리고 아머드 고릴라는 이렇게 나온 지너스 박사가 만든 진아의 집의 괴인이죠. 제 레벨은 귀입니다. 은근 개그 캐릭터인데 プロヒーローかお前はいゴリラじゃねえかなんだお前フリーの怪人 프리 개인이냐고 이제 프리랜서 뭐 그런 거죠. 역시나 B급이다 보니까 한 방에 처치해버립니다. 꽤 강합니다. 그리고 괴인이 되겠다는 소닉이 괴인세포를 익혀먹습니다. 아무래도 괴인세포는 살아있을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이번 화는 다른 화랑 다르게 엔딩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조금 템포가 느려졌는지 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화에도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 자, 이번 화에서는 액션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치 3화를 보는 것처럼 꽤 괜찮았습니다. 다시 눈이 즐거워지는 원펀맨으로 돌아오고 있죠. 자, 그러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원펀맨 2기 10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앞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로 시작되죠. 실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무리 해봐도 킹을 이길 수는 없나봐요. 이 게임하는 장면이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교로교로가 고우캐츠를 찾을 때 다음 장면이 이 게임 장면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우캐츠가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이타마와 고우캐츠의 전투 장면이 원작에서도 나오진 않았죠. 이 게임 장면이 사이타마와 고우캐츠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캐릭터가 당하는 모습이 고우캐츠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애니에서는 이런 장면은 안 나왔지만 이 부분 뒤에 배경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조금 수상하죠. 아마도 관련이 있는 장면이라는 걸 나름 표현한 게 아닐지. 그리고 S급 11이 쿠로비카리가 등장합니다. 강철 따위가 단련한 몸을 당해낼 리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쿠로비카리가 보통 몸이 아닙니다. 제 영상에서도 꽤 언급됐었는데요. 제노스가 당해내지 못한 아수라 카부토를 싸워서 이깁니다.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아수라 카부토 정도면 S급 상위권이 아니면 힘들 거라고 봤거든요. 제노스도 전혀 힘을 못 쓸 정도인데, 그런데 쿠로비카리가 그런 아수라 카부토를 이겼다고 하죠. 자, 그리고 검은 정자도 등장합니다. 다른 괴인들은 오르치 앞에서 벌벌 떠는데 역시 간부라서 그런지 이 검은 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오리지널에서는 현존 최강의 괴인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펀맨 2기 액션의 부활을 알리면서
よりお前らで100人突破だ。 그리고 이 장면은 진짜 역시 아오키씨 드디어 잔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A급, B급 히어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A급 히어로들은 제 예전 소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셔야 될 히어로가 있습니다. 바로 안경인데요. 이 안경이라는 히어로는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꽤나 실력자고 사이타마 다음 리미터 해제자 후보로도 자주 거론되는 히어로입니다. 복장이 어디서 많이 보는 복장인데 예전 사이타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히어로가 된 계기도 사이타마와 비슷합니다. 직장에 다니기는 했는데 장래에 대한 걱정과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히어로협회 광고를 보고 히어로가 됩니다. 어찌어찌 노력해서 B급까지 올랐는데 후부키 그룹에 들어가는 바람에 직장생활과 다를 게 없게 됐어요. 안경에게 큰 깨달음을 준 장면이 있는데요. 후부키 그룹이 이 J레벨 귀 선풍기에게 다 당하고 말죠. 그리고 안경은 재능을 탓하게 됩니다. 사이타마를 보고도 분명 좋은 환경에서 육체를 개조했다던가 자신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과 사이타마가 같은 처지란 걸 알게 되면서 후부키 그룹을 나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안경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 이번이 11화인데 다음 편이 마지막 편으로 예상되는데요. 후반부로 가면서 기대보다 좋은 퀄리티로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호흡조차 힘든 상황, 가로우와 히어로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몸에 독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로우의 기세는 대단한데요. 가히 2기 역대 최고의 전투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화려합니다. 이 장면은 진짜 이 장면도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는 배경음악도 적절하게 사용됐습니다.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장면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고 무게감이 있어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応援要請の信号を確認した。見たところ例のヒーロー狩りだな。お前を排除する。 효과음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 장면에서 조금 의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초사이어인인가? 아니면 리미터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머리색이 변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게 원래는 원작에서 이렇게 머리를 헝클어뜨릴 때 피가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황색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물어보고 피로 염색했다고 대답을 해주는데 왜 오렌지색인지 의아해해요. 가로 원래 머리색이 흰색인데 거기에 빨간색을 섞으면 분홍색이 되어야 되는데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섞어야 주황색이죠. 자, 이제 진지한 분들이 등장합니다. 혈액은 철분 때문에 실제로는 오렌지색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분은 산소가 있는 피는 깊은 적색이며 건조되면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오렌지색은 어디에도 없다고. 자, 이제 연구까지 하신 분이 모발에 뿌리면 철분이 즉시 녹기 때문에 주황색을 띈다는 거죠. 뭐 둘 다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18번 표지를 보시면 주황색이에요. 무라타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가로우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노스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가로우가 강하다고 인정을 하죠. 엄청난 스피드에 탱크톱 마스터급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런 파괴력의 공격도 주저없이 날리는 등 지금으로선 상대하기 힘들다고 인정해요. S급 중에서도 제노스가 상당한 강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과 봄이 등장합니다. 선풍 철창권을 애니에서 보게 됐어요. 봄에 대해서는 제 예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도 소름 돋는 게 분명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정신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원작에 없던 장면이라서 좋았습니다. 니가무시는 가로우가 어릴 적이면 니가무시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화의 가로우는 왠지 고독해 보이고 자신이 원했던 건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가 마지막 화가 될 텐데요. 이번 화처럼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펀맨 2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2달에서 3달 정도 방영을 했는데 시간이 되게 빠르죠. 더 많은 장면들을 애니로 보고 싶었는데 아쉽기는 합니다. 3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아직 다른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기의 경우도 12화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OVA라고 해서 6편 정도 러닝타임은 그렇게 길지 않게 특별편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2기도 OVA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기 때는 끝나고 한두 달인가? 그 정도 있다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2기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지.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커뮤니티에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에 앞서 영상에는 원펀맨 2기 12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기 마지막 회 리뷰 시작합니다. 실버팽의 맹공격이 시작됩니다. 가로우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죠. 위급한 상황에서 번경맨과 싸울 때 익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꽤 멋집니다. 이걸 본다고 흉내낼 수 있는 건지 추후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실버팽이랑 봄에게 당하는데 요 파란 게 유수 암세권이고요. 이 빨간 건 선풍 철창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서 가로우가 나중에는 선풍 철창권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왼손에는 유수 암세권, 오른손에는 선풍 철창권, 두 개의 권법을 합친 교화 용살권이라는 걸 익히죠. 이런 걸 보면 가로우는 진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우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죠. 이때는 마음이 여렸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괴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강제적으로 항상 져야 했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건 소수이며 약자였고 어쩌면 이 당시 가로우에게 악은 히어로고 그 분노가 가로우를 히어로 사냥꾼으로 인도한 것은 아닐지. 피닉스남의 도움을 받아 이 상황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런데 공격할 때와는 달리 실버팽이 제노스를 잠시 말립니다. 이때도 그렇고 맹 공격을 퍼붓고 차란코일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직접 나서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실버팽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가로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자, 그리고 원작에서 볼 때도 소름 돋는 장면이었는데 진짜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라센 쇼격호 무카데차! 그리고 혼신을 다한 괜기 공열권. 제노스와 진해장로의 전투는 말할 것도 없죠. 아오키씨의 파트라고 하는데요. 아오키씨가 12화에서는 꽤 많은 파트를 맡으셨습니다. 실버팽이 가로우를 공격하는 장면, 그리고 진해장로의 등장, 마지막으로 제노스 파트입니다. 연출이 대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제노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이보그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마치 다른 성우분으로 착각할 만큼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제노스 성우분의 열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解けるのは貴様の方だ
小螺旋焼却砲。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죠? 제시 스태프 인생 액션을 보여주면서 진해 장로를 원펀치로 끝내버립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 시즌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1기와 동일하게 12화로 마무리가 됐는데 왠지 모르게 더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화는 아주 멋진 액션도 보여줬고 배경음도 괜찮았고요. 성우분들의 열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진해 장로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요인은 물론 사이타마의 활약 때문이기도 했지만 위기의 순간 히어로들이 보여준 이것 때문은 아닐지. 一か八か人生最後の全力を出すぜ。勇気。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기 리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